너무 좋아질 걸 기대하고 많이 액션들을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하고 큰 욕심 없어. 난 10만 원 정도라도 돼. 디램 구매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수요도 없는데 그냥 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어요. 문제는 킬러 앱이 없어요. AI. 내년 1분기가 이거의 사이클의 정점이라면 주가의 선행성을 본다면 올 여름부터 꺾인 게 너무나 로지컬했던 거예요. 은과 금의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밸류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비싸져 있지만 그래도 더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게 원래 자금 시장이니까 이 부분을 보다 내년 초에 좀 불안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금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이제 미국의 개인들이 지금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초과 저축은 물론이고 저축률도 너무 낮고 근데 MMF의 돈은 많잖아요. 그게 어디로 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6.3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절반 좀 더 넘는 것 같긴 한데 그 돈이 일단 뭐 금리 연준에서 많이 쳐줬으니까 이제 5.5% 받고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이런 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금리를 유동성으로 보냐 경기를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움직이면 유동성이 보강될 거란 논리를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그쵸. 세그멘테이션에서 본 거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그 요인도 정책을 통해서 뭔가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금리라는 게 결국 우리가 주식장이들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결국 채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거 갖다가 유동성 측면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쵸. 이코니나 채권들이 이렇게 보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는 경기로 보고 결국 금리가 결국 실적에 방향과도 많이 연동되는 이런 보는 입장에서 제가 정답이란 게 아니라 본다면 그건 유동성 보강 차원은 되겠지만 경기 자체가 흔들리면 그 주입을 해도 경기가 돌리기가 참 힘든 거죠. 그렇죠. 경기 자체를 돌리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느 국면에 들어가고 있냐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경기 하강으로 간 건 확실히 보이는데 그렇죠. 이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굳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성급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돌릴 힘이라는 표현이 저도 좀 와닿는 게 뭔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재정으로 하려고 하나 내년 초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하면 그 힘을 지금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정부가 이제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걸 다 극복하는 건 이걸 뛰어넘는 생산성과 뭔가 투자한 것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이 안 되려면 투자한 것만큼 벌면 버블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투자했는데 그게 돈이 안 돌아오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엔비디아라는 문제가 생겨요. 엔비디아는 돈을 벌어오니까 엔비디아 빼고 나면 이게 고민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엔비디아야 나머지 업체한테 GPU를 비싸게 파니까 얘네 숫자가 나오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비싸게 지금 자본 지출을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했던 그림인데 자본 지출을 이렇게 했으니 내년부터 감가상각비 때려맞지 않겠어요? 구글 테크는 또 이제 감가상각을 빨리 해요.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 투자도 줄이지 않겠어요? 내가 실적 CEO인데 실적이 그냥 그래. 투자 좀 줄이지 어떨까? 돈을 많이 벌 때 투자 많이 하지. 누가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테크 쪽에서 아까 말했던 생산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재수없게 우리의 반도체라는 게 딱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3주 전인가 강연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날 되게 당황했었는데 질문은 삼성전자밖에 없더라고요. 삼성전자랑 빅테크밖에. 그날은 좀 약간 강연이니까 공격적으로 답변을 좀 했어요. 기사 제목도 반도체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걸로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무 좋아질 걸 기대하고 많이 액션들을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하고 7, 8만 원 돼도 난 이건 10만 원 넘길 거야. 난 큰 욕심 없어. 난 10만 원 정도라도 돼. 이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은 만약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라면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거다. 미리 다 설비도 해놓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마구자구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디램 구매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부진 수요도 없는데 그냥 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어요. 노트북 많이 팔릴 거야. 이제 스마트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HBM이 범용 디램 늘 거야 막 했는데 문제는 킬러 앱이 없어요. AI. 그게 반드시 엄청나게 없으면 뭔가 왕따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선투자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 들어가면 지금의 핵심은 결국 이 테크 쪽이 끌고 가야지 이 경기가 그냥 끌고 온 건데
여기가 약화되면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표현한다면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는 뭐 어쨌든 내년에 꺾이잖아요 지금.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추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다른 원인으로 자꾸 핑계 대는 거죠. 다른 원인들 좀 있겠지만 뭐 한국 증시를 떠나 뭐 용과 논리를 하겠지만 사실 이 반도체 사이클의 후반기에 들어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년 1분기가 이거의 사이클의 정점이라면 주가의 선행성을 본다면 올 여름부터 꺾인 게 너무나 로지컬했던 거예요. 내년 1분기라면. 그렇죠. 재밌는 거는 최근에 섹터 담당자들 자료 나온 거면 다 그런 논리 아닌가요? 맞아요. 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예. 아 내가 좀 콜이 좀 늦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막 이런 분위기긴 하죠. 확연하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왜 그렇게 나왔냐? 가격이 꺾이니까. 이제는 이 사이클을 더 이상 미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특이했던 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저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도 웃돈 장사를 많이 했다. 웃돈을 많이 받았다. 네. 근데 이 웃돈이라는 표현이 잘 될 때는 정말 좋은 표현이지만 이게 안 될 때는 너무 무서운 표현인 게 웃돈을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마진 가격이 떨어질 때도 얼마나 빠질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제 공포심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는 결국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마진 이게 시장 70% 갖고 있는데 마진이 70%가 넘어. 아니 그 한국말은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엔비디아도 헷갈리는 거지. 젠스 왕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게 좀 고민스럽고 뭐 아까 정치 얘기를 다시 가면 사실 내가 해리스가 된다고 했을 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해리스가 어느 정도로 더 왼쪽에 가 있냐면 가격 통제라는 정책은 원래 소셜리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 때는 했던 거예요. 근데 완전 포퓰리즘의 극단에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리스가 된다 확률이 높아졌을 때 주식시장이 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 그러니까 부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는 이건 상당히 묘하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월마트 비롯해서 막 되게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리테일러도 굉장히 마진이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좋았던 건 K푸드가 있었다고. 삼양식품 같은 게 난리 아니었네 농심이랑. 주주라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들 2차 전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 은행쪽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힐세스 지수도 보시면 아까 그 말하려다 놓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을 통제한다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IR, AR 이제 뭐 다들 민주당 압승하고 해리스 이기면 뭐 현상 유지하는데 사실 웃긴 게 우리가 뭐 트럼프가 되면 막 엄청나게 2차 전지 소위 그 IR에 엄청 건드릴 거로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기려면 텍사스랑 애리조나 같은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본거지예요. 전력이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웃기게 했던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는 소위 바이오죠. 생물보안법은 이제 다들 양원 전체에서 다 좋아하니까 위탁 생산 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삼바 같은 게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은 나올 수 있겠다. 정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선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좁혀보면 이제 그래 너 뭐냐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 사실 제가 올해 내내 뭐 맨날 너는 이때는 좀 사라고 했다 다시 줄이라 왜 이러냐 박스코니까 박스코니 우리가 상단을 열어서 2,800 이상 넘어가려면 뭔가 수출 증가가 확실히 좋아지고 뭔가 이게 글로벌 경기 온 게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클은 안 나오고 아니면 ROE가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주주가치 환원이 되게 커져야 되는데 이것도 제한적이고 근데 밀리면은 또 버텨준 게 글로벌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줬어요. 미국이랑 다. 미국 소비가 버텨준 거죠. 여기 하나 변수가 생겼어. 상단에 변수가 생겼어요. 하단에 변수가 생겼어요. 박 대표님 생각하시겠네요. 하단에 변수가 생겼다. 경기 미국의 소비가. 그렇죠. 이게 경기면 하단이 더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략 뭐 길게 보면 지금까지 0.9배 했으니까 0.85배 정도 저번 저점도 급락해도 8월 5일날 0.86배였거든요. 네. 거의 한 2,350에 2,400 정도 그냥 버텨준 최소한 하단이었는데 만약 내년 초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0.8배 전후까지도 한번 아래로 슈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봐요. 되게 박스피로 보는데 갑자기 너무 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그 정도야 오겠냐 저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상단을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모멘텀이 약화됐고
반대로 오히려 하단 쪽은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게 시장 전체에 대한 생각이고 아까 섹터에 관한 거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섹터도 이번에 만약 선거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갖다가 잘 해서 내가 나는 제대로 종목을 고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엔 되는 거 맥주 품목만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도.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투자자들이 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인데 수학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중간한 실력 가진 사람들도 다 정성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해야 되는 시장은 수학 난이도가 좀 약간 떨어졌을 때 나도 어느 정도 성적 잡고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앞으로 시장을 봤을 때 경기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걸 돌려 세울 수 있는 힘이 마땅히 안 보인다. 침체가 좀 당장은 아니죠. 그렇죠. 침체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돌려 세울 힘이 없어서 만약에 1월 달까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까봐 이제 연준이 액션이 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역전 해소로 나오는 것 같아요. 빠르게 2년짜리가 내려가고 연준이 아니 잘 생각하시죠. 지금 연준이 연간 125bp 컨선이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3분기 지금 GDP가 2.5로 올라갔는데 전망치가 그렇죠. 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 금리를 이렇게 내리겠다고 나오는 거고 더 기분 나쁜 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엔화가 아마 내가 봤을 때 엔화가 움직여 버릴 거예요. 140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엔화가 움직여버리면 자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엔캐리 규모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제가 봤을 때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그 전체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성.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엔캐리 자금 규모 얼마냐, 뭐 엔캐리가 별거냐 이러는데 아니죠. 전반적으로 일본 자금처럼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자금도 별로 없어요. 일본은 금융기관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분야에서 자꾸 뭐 어떤 형태로든 회수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돈을 다 미국 가서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가장 늦게 줄이겠죠. 주변부터 줄이지 않을까요? 주변부터. 그렇죠. 미국 만약에 일본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주변부터 줄이는 신호가 이미 코스피에서 나온 걸 수도 일본 자금하고 있죠. 투자하면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일본 돈을 갖고. 근데 성과가 안 좋아. 지금 여러 가지 캐시를 확보해야 돼. 주변부터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을 줄여야 되고 한국 줄이다 보면 반도체가 제일 크니까 반도체 줄이겠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합적인 생각을 2차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신은 뭐 경기 침체 보는 겁니까? 이런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지금 시계 바뀌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별로 시장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다. 네네. 오르고 내리고는 다 문제고 뭐 참여해서 뭐 돈 벌 생각이 좀 편해야 할 텐데 별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떤 톤으로 말씀하신지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수많은 경기 침체를 겪어왔는데 네. 마지막 경기 침체를 2020년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건 너무 짧았으니까 너무 짧았지만 맞죠? 2007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죠. MBR이 정기치를 정의했으니까 네. 그때를 경기치를 봐야죠. 네. 뭐 어쨌든 그 코로나라는 걸 예외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로는 미국에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큰 게 쉐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유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큰 체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전에 경기 침체 과정에서 보면은 언제나 유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일 쇼크 1, 2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니 뭐 그리고 이제 걸프전이니 결과적인 얘기지만 2007년 그때 금융위기 때도 유가가 뭐 160불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체력이 좀 커진 것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고 견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일리는 얘기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반문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라임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맞아. 라임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마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지나고 나서 알아요. 경제 학사를 보면 그 전까지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항상 나오잖아요. 뭐 경기 변동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렇죠.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왜 그 전에 안 맞아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죠.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히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경계해야 되는 거는 뭔가 this time is different.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이번에 금리는 뭐 다른 상황이고 뭐도 다른 상황.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인간 이거는 다른 건 다 변하는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는 결국 인간이라는 소위 사람들이고 칼럼에서 썼는데 제일 요즘 위험한 생각이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난 피터 린치야. 뭐 유명한 뭐 그루들 얘기하는데
그들도 현금이 좀 많이 들려요. 이럴 때 되면. 그럼요. 무슨 어려운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들렸고요. 정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나올 때마다 진짜 뭐 하여튼 근데 그 행동 경작에서 도박꾼의 그 자만이라는 그 오류가 있어요. 그게 꼭 그거랑 비슷해요. 무도회 끝날 때 문 앞에 있으면 된다. 문 앞에 있으면 된다. 도박사들이 이제 물론 투자와 이건 다르지만 나는 안 걸릴 거야 하는 게 제일 자만이거든요. 근데 인류가 살아오면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숲속에서 이제 그 길 걸어 내려와서 조금만 소리에도 도망쳤던 사람들은 잘 도망쳤던 맹수한테 목덜미를 안 물린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맹수가 뭐냐면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을 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있어요. 많이 빠지면 10%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적게 빠지면 20%고 많이 빠지면 30-40% 빠지는데 종목별로는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맹수가 온지 안 온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맹수가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봤더니 개 한 마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집을 잃은 개가 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늑대의 무리일 수도 있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희미하게 모든 게 불명확해 보이는 시간. 하지만 우리가 이때 너무나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최소한 없다는 거죠. 공격적인 그런 방법은 필요는, 뭐냐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또 한번 사회 때 타임이죠. 근데 그거의 높이를 뭐 저번 때처럼 밀리면 사면 또 3,000 넘어가야 되고 금방 또 바로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다. 뭐 제가 나는 여기서 참여하지 않겠다. 오늘은 정말 뭐 제가 원래 그림 갖고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로 이호수 대표님이 워낙 각별한 사이라 좀 믿기 때문에 편하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 말을 저 사람 말을 쳤다 이러냐. 아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경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회의 가셔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 보내드리도록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임지호 대표님과 함께한 이야기는 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